안녕하세요. 하이케백입니다. 벌써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왔는데요. 모두들 겨울 잘 보내셨나요? 저는 김장도 하고 또 미국 여행도 다녀오고 나름 잘 보냈는데요. 그 와중에 안 좋은 일도 몇 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바로 캐나다 스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스캠의 뜻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로 인한 사기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요.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자를 이용한 사기가 정말 많은데요. 문자로 온 링크를 누르거나 또 링크를 통해서 무언가를 작성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스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스캠을 당하게 됐는지, 또 스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캠으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월 초 주말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남편이랑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그 돈이 빠진 통장이 남편 통장이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돈을 받는 사람 이름은 떡하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이름만 제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고 메일 주소도 다르고 돈이 진짜로 들어가는 통장은 제 통장이 아니었죠. 여기서 깨알 상식. 캐나다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간편한데요. 계좌이체를 보낼 그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있으면 계좌이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매우 간편한 대신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큰 돈이 빠질 경우에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정말 이런 큰 액수의 거래를 너가 시도한 게 맞니? 라는 일종의 확인 문자, 확인 메일이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분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신용카드는 닫고 새로운 계좌와 신용카드를 열었습니다. 계좌를 닫고 새로 열고 카드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이 과정이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브랜치도 여러 번 찾아가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거의 반포기 상태였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거의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어쩌다가 스캠을 당했는지일 텐데요. 사실 이건 전적으로 저희의 무지에 의해 발생한 문제였어요. 저희는 코스트코에서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1년에 $120를 내면 저희가 사용한 금액의 2%씩을 캐시백 해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월 초에 코스트코에서 캐시백을 받으라는 문자가 왔고 저희는 별 의심 없이 계좌로 돈을 돌려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간단한 계좌번호를 적게 된 거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코스트코에서 캐시백을 해줄 경우에는 체크 아니면 현금으로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작에 좀 자세히 알아볼 걸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캐나다에 스캠이 많은가 일 텐데요. 제가 여기 살아본 결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형식의 문자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간혹 이렇게 전화로 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스캠이 정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로 은행에 찾아갔을 때 은행 직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스캠으로 우리 은행을 찾아온 사람이 정말 몇십 명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일진 몰라도 정말 많다는 얘기겠죠? 캐나다에서 스캠을 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요. 바로 YES입니다. 캐나다의 계좌이체는 매우 쉽고 간편한 대신 위험성이 정말 높은데요. 저희처럼 스캠을 당한 경우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1위에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일 한도를 다 스캠 당했는데 은행에서 보상을 해주었어요. 첫 번째, 은행 가기.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평일이라면 은행에 직접적으로 가셔서 제대로 설명하시는 게 좋고, 저희처럼 주말에 일이 발생하셨다면 바로 은행으로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카드 정지시키기. 문제가 발생한 계좌와 신용카드는 바로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은행에 찾아가거나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꼭 바로 정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일체가 연결되어 있다면 꼭 그걸 해제하시고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와 계좌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새로운 계좌와 신용카드 개설하기.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때는 신분증이나 비자 등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하고요. 계좌와 신용카드가 열리면 원래 계좌와 신용카드에 있던 내역들은 은행에서 새로운 곳으로 자동으로 옮겨줄 거예요. 네 번째, 기다리기. 이젠 기다릴 시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좀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조급하고 초조할 순 있지만 제가 볼 때 캐나다에서 2주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내용의 문자가 오면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올 경우 첫 문장을 들어보시고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라고 싶으시면 정말 바로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처럼 무지로 인해서 스캠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실 때는 구글에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또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난 후에 실행에 옮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계좌 확인은 정말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 확인은 매일매일 하시고 특히 은행에서 온 문자나 메일 확인은 정말 꼭꼭 수시로 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캐나다 스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스캠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